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밤 11시에 사무실 불이 탁 꺼지고 나 혼자만 모니터 불빛에 얼굴이 비칩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이 오늘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남아서 열심히 문장을 다듬고 있죠. 야, 이 정도면 내일 칭찬받겠지 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회의, 팀장은요, 제 보고서는 쓱 넘기고 옆자리에 앉은 동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제 네가 말한 아이디어 참 괜찮더라.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해보자. 순간 속이 뒤집힙니다. 내가 밤새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지? 머릿속을 스치는 그 한마디. 회사는 역시 정치야. 아부 잘하는 애들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요, 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2년차 때 느꼈던 일입니다. 남들은 회식하고 커피 마시며 잡담하고 할 때 저는 당시에 되게 고지식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근도 열심히, 보고서, 기획서, 회의록, 팀에서 제일 많이 일을 했습니다. 진짜 죽어라 일했다 표현이 맞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했죠. 정작 팀장의 칭찬은 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몇 마디 던지는 저의 입사 동기, 틈만 나면 팀장과 농담도 자주 하고 웃기지도 않는 팀장의 유머를 막 박장대소하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야, 나는 아부 못해. 결국 회사는 정치지.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 친구가 했던 건 아부가 아니고요, 사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거짓말, 뒷담화, 권모술수, 자리싸움. 하지만 진짜 정치의 본질은 다릅니다. 정치는요, 내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건 곧 감성지능이고 설득이고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한 성과물도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상사나 동료를 설득 못해서 묻히고 말죠. 정치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를 회피하는 게 나쁜 겁니다. 자,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죠. 야, 성과 있으면 당연히 인정받겠지. 야, 좋은 아이디어면 당연히 채택되겠지.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상사의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이 바뀌고요,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기회가 오고, 같은 아이디어라도 누가 언제 말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이게 불공평하다고요?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요, 기계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 정치는 곧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니까요.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은 기본이고 사람을 관찰하라입니다. 상사의 말투, 피드백 스타일, 기분 변화, 전부 데이터입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인 윤 과장은 탁월한 보고를 합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팀장에게는 매출이 올랐습니다라는 것보다는요, 팀장님, 지난달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본부장에게는요, 고객 만족도가 20% 올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 서비스 덕분에 편안해졌다라는 이런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면요, 답이 보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고민하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도요, 타이밍이 틀리면 무시당합니다. 팀장 회의에서 본부장에게 야단 맞고 표정이 굳어있는 팀장에게 제안을 꺼내면요, 아무리 그 제안이 좋아도 당장 팀장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제 팀장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팀장님, 어제 야구 보셨어요? 라는 말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셋째, 성과에 스토리를 입혀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프로젝트 끝냈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성과를 스토리로 바꾸죠. 예를 들어, 이달 신규 고객 50명 유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번 달 신규 고객 50명 중에 절반은 경쟁사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불만이 많던 고객들을 끌어온 덕분에 우리 서비스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세일즈 매뉴얼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똑같이 50명이란 숫자지만 후자의 보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과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사의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치를 죄책감 없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말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정리해서 말하니까 그 사람 공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대리가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은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오 과장이 회의 막판에 정리해서 말하니까 팀장은 야 좋다 추진해보자 라고 승인해버리는 겁니다. 이 대리는 억울했죠. 아니 내가 먼저 말했는데 왜 오 과장님 아이디어가 된 거지? 하지만 이거는요 아이디어의 가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의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대리는 팀장이 집중할 타이밍이 아닌 초반에 던졌고요 준비된 맥락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오 과장은요 팀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정리된 맥락 속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자, 똑같은 아이디어인데도요 설계와 타이밍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정치를 죄책감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치는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일만 잘해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 감정, 관계, 설득. 이 네 가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정치는 더 이상 기피 대상이 아닙니다. 성장과 탁월함을 위한 도구죠. 그리고 이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성과 있는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 회사 이야기도 좀 남겨주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니까요.